1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상법상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랬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료는 보험자가, 즉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에 대해서 자기들이 부담하잖아요, 책임은. 그거에 대한 보수가 보험료입니다. 그러면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이라. 보험 계약 기간을 단위로 해가지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단위로 해서 위험을 측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이 됩니다. 그 기간의 위험과 보험료와는 불가분으로 연결이 되더라. 이게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입니다. 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가 되면 경과 기간,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반환 청구 당연히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미경과분에 관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번 질문. 자기를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4번.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다 상법 규정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죠. 12번.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2번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적법하게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면 그 청구의 의사표시가 보험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보험계약은 부활된다. 틀린 표현이죠. 보험자가 부활 청약에 대해서 승낙하는 시점, 승낙을 해야 됩니다. 승낙하는 시점에 부활의 효력이 발생한다. 1번. 계속 보험료 부지급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돈을 보험료 계속 안 내가지고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서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맞는 표현이죠. 여기서 이제 해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해지하고 구별해야 될 게 해제라는 게 있습니다. 해제. 자, 그럼 이 해지는 뭐냐? 계속적 채권관계. 우리가 흔히 아는 정수기 렌탈 같은 거 있잖아요. 정수기 렌탈. 정수기를 우리가 빌리고 매달 렌탈료를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정수기를 일정 시점에 빌리고 렌탈료를 매달 이렇게 지급하겠죠. 그러다 어느 날 요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해서 소멸시키게 하는 일방적 행위가 해지입니다. 해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해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원래 성립한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소급적으로 소멸을 시키는 게 해제입니다. 해지는 장래효니까 해지 전에 계약에 기한 법률 관계는 완전히 그 효력을 보유합니다. 해지는 장래효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렌탈료를 이렇게 지급했던 것들은 다 유효합니다. 이미 행해진 렌탈료 요 급부는 반환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3번. 보험약관의 보험계약 실효 후 부활 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상법 663조의 분리 변경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4번.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약관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규정되어 부활 후에도 적용될 경우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약관에 대하여 설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13번 상법상 보험계약의 무효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찾아봐라. 정답은 1번이죠.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이를 알았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 상법 644조에 보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1번이 맞는 표현입니다. 2번 보험계약자의 사기 없이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초과된 부분은 무효이므로 보험계약자는 무효인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죠. 요거는 상법 669조 1항 단서에 보면 일단 1항부터 보겠습니다.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초과된 부분은 무효이므로 보험계약자 무효인 부분에 대해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3번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전부가 무효이므로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다. 아닙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669조의 4항에 나와 있습니다. 요게 제가 이렇게 상법 669조의 4항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있는 조문을 한번 동영상을 멈춰놓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눈으로 한번 조문을 살피는 것과 귀찮더라도 살피지 않으면 이게 기본 베이스가 빨리빨리 안 쌓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조문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보험금액이라는 게 나오고 보험가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험금액은 우리가 보험계약을 체결을 하잖아요. 그때 보험계약상 최고로 보상할 수 있는 최고 보상 한도액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면 자동차 보험이든 뭐든 1억 한도, 2억 한도 이렇게 설정을 하잖아요. 그 보상 한도액입니다. 보험금액이란 거는. 반면에 보험가액이란 것은 내 재산의 가치를 현재 시가로 나타낸 겁니다. 내 재산의 가치를 현재 시가로 나타낸 게 보험가액입니다. 한마디로 법률상 최고 보상 한도액이죠. 보험사고 발생 시에 피보험자가 입을 수 있는 그 손해를 평가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시가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 1,000만 원이 뭡니까? 보험가액이죠. 그런데 1,500만 원짜리 보험금액의 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자, 1,000만 원짜리 자동차에 1,000만 원짜리 이런 자동차에 1,500만 원 보험금액을 한도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 보험금액이 더 많죠? 그렇다고 해서 1,500만 원을 자동차가 전손됐을 때 1,500만 원을 보상해 주는 건 아닙니다. 즉 보험가액인 1,000만 원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4번 손해보험계약의 전부가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무효인 사실을 알았더라도
알았더라도 안다는 것은 악입니다.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법률 용어로. 알았더라도 보험자에 대하여 기지급한 보험료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악이면 안 됩니다. 요 해설의 4번 보시면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번에 몰랐다. 뭐 착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몰랐다. 어떤 사실을 몰랐다는 게 선의입니다.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과실이란 건 뭡니까? 뭐 잘못한 게 과실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떠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다하지 않아서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과실입니다. 그럼 중대한 과실이 뭐냐? 주의 의무 위반, 즉 이렇게 부주의한 게 너무 현저한 과실이 있다. 현저함. 이 현저한 게 중대한 과실입니다. 이때 보험자에 대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악의는 알면 청구할 수 없는 거죠. 1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 부양을 목적으로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이 민법 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되더라도 보험자가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급부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때 판례를 보시면 민법 103조에 반해서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3법 64조를 유추 적용해서 5년의 상사 소멸시효 기간에 적용이 된다. 즉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민법 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이게 뭐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 윤리관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국민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률 이런 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상사 소멸시효 기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소멸시효라는 건 뭐냐면 어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됩니다. 즉 권리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어떤 소멸시효 기간들이 있습니다.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게 소멸시효입니다. 즉 보험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5년이라는 기간 안에 행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5년이 지나버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인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1번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맞고요.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청구권 대유의 제3자의 범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3번 보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3번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먼저 2번 부분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청구권 대위의 제3자의 범위에 배제되지 않는다. 이거는 대법원 판례 중에 송고 87 다카 1669 이 판례를 한번 찾아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판례는 네이버에서 케이스 노트라고 치시면 이 사이트 가셔가지고 판례 번호를 치면 자세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은 내용이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두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고, 소를 제기한 이제 원고가 보험자, 보험회사입니다. 그리고 피고가 보험계약자. 이 보험계약자가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인입니다. 운송인이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이제 보험 혜택의 대상자죠. 피보험자가 한국전력공사, 한전입니다. 요 이제 어떤 보험계약을 체결했냐면 원고하고 피고 사이에 요 피고가 피보험자 한전의 변압기 세대를 보험 목적물로 해가지고 운송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운송보험 계약을. 그럼 운송 도중에 이제 변압기가 손상이 된 거죠. 변압기가 손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즉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한전에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한전이 운송인이자 보험계약자인 피고에 대해서 가지는 그 손해보상 청구권은 이제 보험회사가 대취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변압기를 손상시킨 사람은 보험계약자는 운송인이죠. 이 운송인을 대신해서 보험자가 한전에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험회사가 대신 가지게 되는 겁니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은 타인의 이익이 보험의 목적입니다. 타인의 이익이. 즉, 요 한전을 위한, 타인을 위한 보험이잖아요. 따라서 보험계약자, 운송인의 이익은 요 타인을 위한 보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한다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지급 의무자지만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즉 제3자에서 이 보험계약자도 청구권 대위를 당하는 제3자에서 배제될 수 없다. 그게 판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청구권 대위의 제3자의 범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죠. 15번. 손해보험에서 실손보상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묶어라. 손해보험에서 실손보상의 원칙의 예외가 가와 라와 마죠. 실손보상이란 거는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보상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거에 원칙이 부합되는 건 뭡니까? 이득금지. 보험을 통해서 이득을 얻지 마라. 이거죠. 딱 실제 손해본 만큼만 보상을 받아라. 또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의 대위.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거 예외로서 기평가보험, 신가보험, 선박보험에서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는 다 예외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기평가보험은 보험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고 계약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버리기 때문에 실손보상 원칙 예외가 됩니다. 신가보험은 이제 감가상각이 반영이 된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게 아니고 제조달가 전액을 보상을 하니까 이것도 실손보상 원칙의 예외입니다. 그리고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는 운송이나 해상보험의 경우에 운송물 선박 또는 적하물이 수시로 변경이 돼요.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특히 미평가 보험에서 보험가액 평가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실손보상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손해보험 계약상 보험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영업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대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보험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요 대리인 것도.
2번, 선박보험의 선박의 속구, 연료,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것도 상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3번,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방어비용,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여기도 상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4번, 화재보험에서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것도 상법 686종 집합보험의 목적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7번,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 A는 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을 위해서 보험가액 1억 원으로 해서 보험가액을 1억 원으로 했습니다. 갑 보험회사에 보험금액을 1억 원, 을 보험회사에는 보험금액 6천만 원, 병 보험회사에는 4천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가입 후 해당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건물이 전손되었다. 각 보험자가 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을 옳게 묶은 것은 이렇게 했죠. 위 세 건의 보험계약은 사기로 체결되지 않았고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 즉, 이 문제는 보험가액이 1억입니다. 1억인데 갑, 을, 병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금액이 토탈 2억이죠. 즉,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보상을 하느냐. 보험회사별로 비례책임을 부담합니다. 비례책임 방식입니다. 비례책임. 그러면 각 보험회사부터 얼마를 부담하는지 보겠습니다. 보험가액이 1억 원이라고 했죠. 곱하기 세 군데 갑을병 보험회사의 전체 보험금액은 2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각 보험회사한테 가입된 금액은 1억 원입니다. 따라서 각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보험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을 보험회사 1억 곱하기 2억에 6천 하면 3천이죠. 병은 1억에 곱하기 2억분의 4천 하면 2천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것이 비례책임 분담 방식입니다. 18번, 손해방지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의 손해방지 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은 당연히 방어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할 수 없습니다. 판례에서는 손해방지 비용과 방어비용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구별해서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번 질문. 손해방지 의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액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는 이를 부담합니다.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은 보험사고 발생 전에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은 손해방지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손해방지 의무는 보험사고 발생을 요건으로 합니다. 발생하기 전 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 보험사고 발생 시 또는 보험사고 발생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해 긴급한 행위로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19번, 청구권 대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죠.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공동불법 행위자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동불법 행위자들에 대한 피보험자의 구상권을 대의 행사할 수 없다. 대의 행사할 수 있습니다. 1번,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된 경우에 한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정액보험인 인보험의 경우에는 청구권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고요. 다만 상해보험 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가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보험사고를 야기한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을 함께하는 가족, 즉 동거가족인 경우 그 가족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생겼다면 보험자 대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다만 고의라면, 고의의 경우라면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상법 조문을 보시면 고의의 경우 적용된다고 잘 나와 있습니다. 요때 한번 짚고 넘어갈게. 그러면 고의와 과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의란 뭐냐? 어떠한 사실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감히 행하는 심리 상태. 그러니까 뭔 사건이 발생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감히 하는 겁니다. 그게 고의입니다. 그럼 과실은 뭐냐? 이거는 어떤 사실이 발생할 것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데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 요게 과실입니다. 20번 선박의 감항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항 능력이 뭐냐? 일단 3번, 정답이 3번이니까 3번부터 볼게요. 감항 능력은 특정한 항해에서 통상적인 위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했죠? 그러면 선박의 감항 능력 판단에서 절대적 확정적 기준이 된다. 감항 능력 판단에 있어 절대적 확정적 기준이 된다. 아닙니다. 확정적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특정 항해에 있어 특정한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어야 됩니다. 자, 1번 선박 또는 운임을 보험에 붙인 경우 발항 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면책된다. 맞습니다. 2번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선박의 감항 능력 한결에 따른 면책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여기서 적하보험이란 뭐냐? 배로 운송하는 화물이 이제 운송 중에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해상보험입니다. 이건 화물이 대상이고요. 운임보험은 선박이 해양사고로 인하여 항해를 중단 포기하는 경우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취득하였을 운임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 운임보험입니다. 운임이 대상입니다. 4번 출항 준비를 하는 자가 위험지역이 표시된 최신 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출항하였다면 감항 능력 결여로서 보험자는 면책된다. 맞습니다.